또 하나의 한류 K대학 입시. 한국 교육 시스템의 핵심에 대학 입시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역사이자 엄연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신분차별을 대체한 이래로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교육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대학과 학과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입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교육적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입시 경쟁을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눈물과 웃음을 함께 자아내면서 매년 불어닥치는 태풍 입시호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나침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K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시는 다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등으로 나누어지고, 정시는 수능전형과 실기전형 등으로 구분되는 다원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대학 입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절차상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서 낭패를 보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30년이 넘도록 대학 입시를 지도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신학년이 시작되어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면 언제나 새롭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해마다 바뀌는 복잡다기한 K대학 입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한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맞춰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워낙 대학 입시가 복잡하다 보니 스스로 탐색하지 못하고 학원이나 사교육기관의 판단을 쉽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대입 나침반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학 입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교육플러스가 보도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22년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고등학교 교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진로 진학 지도 역량을 꼽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입시 위주 교육을 비판하면서 진로 진학 지도를 경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입시교육, 진로 진학 지도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이 책을 쓴 1차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자 대입 나침반 네이버 카페 운영자로서 30년 동안의 교육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 K대학 입시 시스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사교육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K대학 입시 나침반입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세계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한류인 한국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K대학 입시 소개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OECD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에서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대학 입시도
한류의 하나로 세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현재 한국의 교육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면서 교육혁명이나 대전환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최근 피사 2022 결과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가 피사 2018 대비 전 영역에서 하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상승하여 수학 2위, 읽기 3위, 과학 2위로 모두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학은 일본에 이어 2위, 읽기는 아일랜드와 일본에 이어 3위, 과학은 일본에 이어 2위인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OECD 가운데 수학 28위, 읽기 69위, 과학 12위에 불과합니다. 일부에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찬사를 보냈던 핀란드도 수학 16위, 읽기 10위, 과학 5위에 그쳤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독일도 수학 21위, 읽기 18위, 과학 18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서양에서는 캐나다가 수학 5위, 읽기 5위, 과학 4위로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모두 우리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 미래의 국력의 기반인 교육 분야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K교육은 서양 교육을 따라가는 추격자에서 서양 교육이 따라오는 선도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 교육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국내 총생산 1조 5,868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글로벌 수출 6위, 수입 9위의 무역 강국입니다. 그래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1년에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등이 발표한 2022 최고의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전세계 국력 랭킹 부문 6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미국이고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6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지난해와 같은 7위이고 이전에 6위였던 일본은 2단계 내려가 8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2018년에 Love Yourself John Tier로 K-팝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K-영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최우수 작품상까지 사관왕에 오르면서 한국 영화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리고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2021년 세계 최대 OTT 기업인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이후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기록되면서 K 콘텐츠의 위상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2년에는 제74회 에미상에서 비영화권 작품 최초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등 모두 6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력 등이 급성장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교육의 힘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혁명과 대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나 유럽의 바칼로레아 같은 서양식 교육과 입시 제도가 과연 미래 한국 교육의 대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한국 교육의 성과를 극찬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서양 교육만 한사코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만 하더라도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깨지고 다듬어진 현재 한국의 입시 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대학 입시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고등학교 학생부, 공정한 변별력을 위한 국가의 수능, 대학 선발권 보장을 위한 대학별 논술 면접 등이 균형을 이루는 다원적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기여 입학제나 동문자녀 우대 입학제처럼 불공정한 지문마저 용인되고 있는 미국이나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성이 기반이 되는 폭넓은 지식보다 교육 활동과 선운 수령 평가에 매달리고 있는 유럽보다 강력한 대학 입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일본과 함께 세계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과도하게 이상화된 서양의 교육만 도입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경쟁적 교육 현실에서도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한류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K교육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한편 이 책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30년 동안의 학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K대학 입시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지속가능한 대학 입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K대입정책 제안서입니다. 특히 경쟁을 거부하면서 평등만을 내세우는 극단적인 진보교육과 경쟁을 부추기면서 자유만을 내세우는 극단적인 보수교육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대학 입시의 미래를 제시하는 다원주의 대입정책 제안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현행 K대학 입시가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와 공정한 변별력 확보를 위한 수능, 그리고 대학의 선발권 보장을 위한 논술 면접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다원적 입시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찍이 윌리엄 제임스가 다원주의자의 우주에서 제시했던 다원주의는 총체적인 전체 형식을 유일한 것으로 믿는 이론론적 절대주의와 달리 분산적인 개별 형식만이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경험적으로 자명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직접적인 연결 상태로 통합되어 있는 이론론적 전체 형식의 세계인 유니버스와 달리 개별적인 것들이 연속해 있는 다원주의적 개체 형식의 세계를 멀티버스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K대학 입시가 유니버스처럼 단일한 통합체가 아니라 멀티버스처럼 국가고사, 고등학교 학생부, 대학별 고사가 균형을 이루는 다원주의적 통합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원적인 대학 입시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학생들이 세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부와 수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K대학 입시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고 다듬어서 탄생한 것으로 이 책의 부제처럼 지속 가능한 다원적 시스템입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양한 가치를 긍정하면서 그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은 경계를 넘나들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으려는 다원주의적 태도가 절실합니다. 서설가 최인웅도 이미 광장서문에서 사회적 광장과 개인적 밀실을 모두 긍정하면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사유를 제시했었습니다. 우리는 분수가 터지고 밝은 햇빛 아래 묻꽃이 피고 영웅과 신들의 동상으로 치장이 된 광장에서 바다처럼 우람한 합창에 한몫 끼기를 원하며 그와 똑같은 진실로
개인의 일기장과 저녁에 벗어놓은 채 새벽에 잊고 간 애인의 장갑이 얹힌 침대에 걸터 앉아서 광장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시간을 원한다.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수시대 정시, 학종대 수능,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등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이분법적 양자택일에서 벗어나 양극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인책이 학생들의 슬기로운 대입 생활을 위한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한류인 다원적 K 대학 입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랄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